중국을 믿고 한국을 무시했던 몽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배신했던 몽골이 자그마치 340억 달러, 한화로 약 46조 3,7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 상처가 국가적 위기로까지 번져버린 충격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몽골의 최연소 여성 국방부 차관보, 툴러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툴러 부얀채책입니다. 29살에 몽골 국방부 최연소 여성 차관보가 되었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차관보님. 비서가 임명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몽골 최초의 여성 국방부 고위직이라는 타이틀이 어깨 위에 올려진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죠. 사무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우리 군인들은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장비는 너무 낡았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쓰던 무기들이 대부분이었죠. 첫 번째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몽골군의 현대화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계산했어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죠. 현재 우리 군의 무기 체계는 심각하게 노후화되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고장이 잦고 미사일 방어 체계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요. 참모들이 보고서를 읽어주는 동안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중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을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요? 군사전략팀 회의에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중국은 인접국이고 가격 경쟁력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빠른 도입이 가능했습니다. 서방 무기들은 너무 비싸고 복잡한 승인 절차가 필요했어요. 중국 무기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최근 들어 상당히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참모진들의 답변은 긍정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중국 장군들이 우리 군부 고위층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요. 회의 후 베이징에서 온 리 장군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그는 완벽한 몽골어를 구사하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툴러 차관보, 우리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몽골과 중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죠. 리 장군의 말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친근했어요. 정치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이런 과도한 우호가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특히 그가 몽골 장성들과 주고받는 시선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왜 이렇게 조건이 좋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편견 말이에요. 대학 시절 한국 유학생과의 불쾌한 경험이 아직도 제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거든요. 학술 논문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는데 그 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죠. 하버드 3학년 때였습니다. 국제정치학 수업에서 한국 학생과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출 직전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오해였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컸어요. 한국 학생이 제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속상했습니다.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믿을 수 없어. 그때 제가 친구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물론 그건 편견이었지만 당시 제게는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국 무기를 언급하면 자동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중국 무기 도입 계획을 검토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이미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 로비와 개인적 편견이 제 판단을 흐리고 있었던 거죠. 회의실에서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젊은 여성 차관보로서 실수할 여유는 없었어요. 모든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했지만 동시에 빠른 성과도 필요했어요. 이번 결정이 몽골군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동료가 말했을 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몰랐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돌기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중국 무기 도입이 결정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최신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유도 장치들이 속속 도착했고 몽골군은 겉보기에 훨씬 강력해 보였죠. 차관보님, 이번 겨울 훈련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작전 참모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계획서를 살펴봤어요. 드디어 새로운 무기 체계의 진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몽골의 겨울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는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려놓죠. 저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측에서도 극한 환경에서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보장했으니까요.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대대장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지휘소에서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이 목표물을 포착하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도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유도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관보님, 뭔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기술 장교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레이더 신호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레이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아서 주요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레이더가 먹통이 되자 미사일 유도 시스템도 연쇄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발사 준비 중이던 미사일이 갑자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잘못된 방향을 향했던 거예요. 위험합니다. 즉시 대피하세요.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병사들이 다쳤어요.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폭발 사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제가 선택한 무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다친 거였습니다. 차관보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의무병이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 결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말입니다. 병원에서 부상자들을 보며 저는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최연소 여성 차관보라는 타이틀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시스템 점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며칠 후 저는 기술진에게 물었습니다.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무기들이 극한의 추위에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영하 20도 이하에서는 대부분의 전자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특히 레이더와 유도 시스템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기술 장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몽골에서 영하 20도는 그저 추운 날씨일 뿐이었거든요. 진짜 추위는 영하 40도였는데 그 정도 추위에서는 이 무기들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몽골군의 운용 미숙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죠. 심지어 추가 비용을 내고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죠. 최연소 차관보의 성급한 결정이 참사를 불렀다. 신문 헤드라인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참담했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국민들의 실망스러운 시선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훈련 사고 이후 몽골 국방부는 비상체제에 들어갔어요. 긴급회의가 연일 이어졌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국제군사전략 전문가를 초빙하는 게 어떨까요? 국방장관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내심 반가웠어요. 이 상황에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했거든요. 며칠 후 제니퍼 오스틴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출신의 국제군사전략 전문가로 나토 군사자문위원 출신이었죠. 45세의 그녀는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풍부한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툴러 차관보. 상황 보고서를 미리 검토했습니다. 제니퍼가 회의실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동시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현재 몽골군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극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근본 원인이죠. 제니퍼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저도 이미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제니퍼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군사기술을 검토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그 불쾌한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거든요. 한국 기술 말씀이십니까? 저는 목소리에 거부감을 숨기지 못했어요. 제니퍼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극한의 추이와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혹한지 전투 시스템에서는 러시아나 미국을 앞서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치솟아 올랐어요. 하버드 3학년 때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국제정치학 김민준 교수의 수업이었어요. 동아시아 안보 체제에 관한 팀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한국 학생인 이민서와 팀을 이뤘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이민서는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출 직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른 학생이 우리 논문의 일부가 기존 연구와 유사하다고 지적한 거예요. 이 부분은 명백한 표절 아닌가요? 그 학생의 지적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민서가 작성한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이민서에게 확인했어요. 이민서,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건 참고한 논문이 있어서. 각주를 빼먹었나 봐. 그때 이민서의 대답이 너무 무성의했어요. 표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교수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굴욕감은 컸습니다.
더 화가 났던 것은 이민서의 태도였어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책임감이 부족해.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속은 믿을 수 없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한 사람의 행동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확신이었어요. 툴러 차관보, 개인적인 감정을 국가 안보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니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제 거부 반응이 너무 명확했나 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일 뿐이에요. 저는 변명하듯 대답했지만 제니퍼는 꿰뚫어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몽골군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아요. 제니퍼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 무기는 실패했고 서방 무기는 너무 비쌌어요. 러시아 무기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저는 억지로라도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제니퍼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툴러, 개인 감정으로 국가 안보를 위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차관보로서의 책임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고민했어요. 과연 제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몽골군의 미래를 그르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었어요. 결국 저는 중국의 개선 약속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을 거예요. 중국의 개선 약속을 믿기로 한 저의 결정은 곧 더 큰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몽골의 겨울이 절정에 이르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어요. 영하 35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중국 무기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보님, 긴급 상황입니다. 새벽 3시에 울린 전화벨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작전 참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부 국경 지역의 레이더 기지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주요 방어선이 뚫린 상태예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국방부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보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몽골 전역의 방어망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거든요. 현재 작동하는 레이더는 몇 개입니까? 전체 22개 중에서 겨우 3개만 간헐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술 장교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아찔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위기였습니다. 몽골군의 주요 방어 능력이 사실상 무력화된 거예요. 중국 측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기술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저는 급하게 지시했지만 중국 측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며칠 후 베이징에서 온 기술진을 만났을 때 저는 경악했어요. 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몽골군의 운용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중국 기술진장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운용 방법이 잘못되었다고요? 우리는 매뉴얼대로 정확히 했습니다. 매뉴얼은 일반적인 환경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기술 교육이 필요해요. 그들은 뻔뻔하게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교육 부족이므로 별도의 교육비를 지불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몽골 군부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중국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장성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차관보님의 성급한 추진이 문제였습니다. 김 장군이 회의에서 저를 직접적으로 비난했어요. 그는 중국 무기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말입니다. 장군님께서도 당시 적극 찬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반박했지만 그는 뻔뻔하게 부인했어요. 저는 차관보님의 결정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차관보님이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이 저에게 떠넘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였어요. 언론의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매일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고 비판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최연소 여성 차관보의 무모한 도전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무기에 의존한 대가는 참혹하다. 이런 헤드라인들을 보며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도 급격히 떨어졌어요. 여론조사 결과 제 지지율은 10%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차관보님, 사임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측근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외면하기도 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몰락하게 될까요? 어머니가 전화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툴러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니의 위로였지만 저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였거든요. 제니퍼 오스틴도 계속해서 한국 기술을 검토해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툴러, 지금 상황에서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제니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한국만은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군사 포럼 때문에 한국 전문가들이 몽골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들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억지로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법이죠.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제군사 포럼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말 참석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 전문가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었거든요. 하지만 국방부 차관보로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툴러, 오늘 포럼에서 한국 대표단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니퍼가 일정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꼭 만나야 합니까? 다른 일정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이미 확정된 일정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제니퍼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마도 그녀가 의도적으로 이 만남을 주선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포럼장으로 향했어요. 울란바토르 국제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참석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몰려든 가운데 저는 한국 대표단을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깔끔한 군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툴러 차관보님. 한국 대표단의 리더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이민서 소령입니다. 오랜만이네요. 하버드 시절 그 이민서였습니다. 저와 팀 프로젝트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앞섰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군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민서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군복이 잘 어울렸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한국군의 극한지 전투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저는 내심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놀라게 되었어요. 한국은 휴전선 일대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추위를 매년 경험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십 년간 첨단 무기를 운용해온 노하우가 있죠. 이민서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특히 극한의 추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내용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모두 영하 50도까지 정상 작동이 보장됩니다. 실제로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수차례 실전 테스트를 거쳤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하 50도라니요? 중국 시스템은 영하 20도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정말입니까? 실제 성능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질문했어요. 이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극한지 무기 시스템들이 보여준 성능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신뢰성 부분에서는 중국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한 겁니까?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실전 경험의 축적입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항상 최고의 방어력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이민서의 답변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점점 그녀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이민서가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툴러, 하버드 시절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 일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민서의 표정이 진지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죠. 이민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사실 그 논문 표절 의혹은 제 실수였어요. 각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당신에게 피해를 줬죠. 그때 제대로 사과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어요. 이민서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 제가 표절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미숙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 사람의 실수를 전체 국가에 대한 편견으로 확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민서, 저도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화낼 만한 일이었어요.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죠. 그 순간 저는 이민서에게서 진정한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설명에서도 허세나 과장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이민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직접 보시면 더욱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못했던 거죠. 포럼에서 이민서와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몽골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정말 한국에 가시겠습니까? 제니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제 결정이 의외였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되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겨울 날씨는 몽골만큼 춥지는 않았지만 제법 쌀쌀했어요. 이민서가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툴러 차관보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강원도에 위치한 한국군의 극한지 훈련센터였어요.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지대에 최첨단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죠. 이곳에서 영하 40도까지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훈련센터 지휘관이 설명했어요. 거대한 냉동창고 같은 시설 안에서 실제 무기 시스템들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기술진들이 레이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온도계는 영하 45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도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 시스템은 영하 20도에서도 오작동했는데 한국 시스템은 훨씬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이었거든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가상 목표물을 향해 발사된 모의 미사일이 정확히 명중했어요. 추위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거라는 제 예상과 달리 오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핵심은 소재 기술과 소프트웨어입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 합금과 온도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기술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술의 수준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 개발의 결과였어요. 이튿날에는 실제 부대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진행되는 혹한기 훈련이었죠.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한국군들이 훈련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매년 이런 환경에서 훈련합니다.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무기 성능을 검증하는 거죠. 부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훈련 중에 레이더가 적기를 포착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요격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몽골에서 겪었던 시스템 오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민서가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툴러, 어떠세요? 확신이 서시나요?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답은 드릴 수 없어요. 사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셋째 날에는 방산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 제조 시설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로봇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컴퓨터가 품질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모습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품질 관리가 정말 철저하네요.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할 수 없는 분야이니까요.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죠. 기업 관계자의 말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중국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이민서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툴러, 솔직한 생각을 말해주세요. 정말 놀랐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진심을 털어놨어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하지만 몽골로 돌아가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왜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기득권층들이 한국 기술 도입을 반대할 테니까요. 이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국가를 위한 선택이라면 용기를 내셔야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하면 분명 정치적 파장이 클 거예요. 하지만 몽골군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몽골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한국 기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이별 인사를 나눌 때 이민서가 말했습니다. 툴러,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몽골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고마워요, 이민서. 이번 방문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몽골로 돌아온 저는 즉시 한국 기술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어요. 특히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군부 고위층들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김 장군이 회의에서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장군님, 외교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가 안보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대부분의 장성들이 제 결정에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소규모 실험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니퍼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울란바토르 제3기갑여단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면 도입보다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현명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반대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중국 측에서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저를 친서방 인사로 몰아붙였습니다. 툴러 차관보가 서방 세력의 앞잡이가 되었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 무기로 또 다른 실험을 하려 한다. 신문 헤드라인들을 보며 저는 씁쓸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결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기술진들이 도착한 것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몽골의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었죠. 이민서도 함께 왔어요. 툴러,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제3기갑여단이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어요. 제3기갑여단은 몽골군에서도 정예부대로 유명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많아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도 적었어요. 설치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전문성이 대단했어요. 복잡한 레이더 시스템도 며칠 만에 완벽하게 설치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월 첫째 주 본격적인 성능 검증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울란바토르의 기온은 영하 3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가동합니다. 기술 장교의 보고와 함께 화면에 선명한 신호가 나타났어요. 중국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목표물 포착 완료. 미사일 발사 준비.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제 정치 생명은 끝장날 테니까요. 발사.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유도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어요. 몇 초 후 정확한 명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명중 확인. 오차 범위 2m 이내.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중국 시스템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정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더 추워진 12월 말에 있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45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거든요. 차관보님, 이런 추위에서도 정말 작동할까요?
참관하러 온 장성 중 한 명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솔직히 걱정되었습니다. 시스템 점검 완료. 모든 장비 정상 작동 중입니다. 한국기술진의 보고에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실제 테스트가 중요했죠. 그날의 훈련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어요. 레이더는 선명한 화면을 보여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완벽하게 목표물을 요격했습니다. 이럴 수가. 회의적이던 장성들도 결과를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훈련 중 실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였어요. 장비 오작동으로 병사 한 명이 위험에 빠졌는데 한국 시스템의 안전장치가 즉시 작동해서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차관보님, 이 시스템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병사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성능, 신뢰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한국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중국 시스템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였죠. 이제 누구도 한국 기술을 의심할 수 없을 겁니다. 제니퍼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판적이던 기자들도 실험 결과를 보고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몽골군의 미래를 바꿨다. 최연소 차관보의 용기 있는 결정이 빛을 발했다. 헤드라인들이 180도 바뀌었어요. 여론도 급속도로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섰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병사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차관보님, 이제 우리도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가졌군요. 한 젊은 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이 모든 고생이 보람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실험의 성공으로 반대 세력들도 더 이상 저항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가까웠던 김 장군도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험 프로젝트의 압도적 성공 이후 몽골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제3기가벼단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다른 부대들도 한국 기술 도입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전면적인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국방장관님께서 정군 현대화 승인을 내주셨습니다. 비서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한국 기술 도입을 격려하셨고 국회에서도 추가 예산을 승인해줬어요. 국민 여론이 완전히 바뀐 덕분이었습니다. 툴러 차관보는 몽골군의 구원자다. 용기 있는 결단으로 국가 안보를 지켰다. 언론의 평가도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맹비난하던 기자들이 이제는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었어요. 이민서를 비롯한 한국 전문가들이 몽골에 상주하며 기술 이전 작업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민서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툴러, 당신의 용기에 감탄합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요. 이민서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이민서,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버드 시절 일을 솔직하게 사과해준 덕분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오해를 완전히 털어내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말이에요. 몽골군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이 전국에 설치되면서 방공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도 첨단화되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죠. 차관보님,
이번 겨울 훈련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작전 참모가 가져온 보고서는 놀라웠어요. 전투 효율성이 300% 향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사기였어요. 최첨단 무기를 다루게 된 그들의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훈련장에서 만난 병사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관보님 덕분에 우리도 당당한 군인이 된 것 같아요. 한 상병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변화였어요. 국제적으로도 몽골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성공 사례로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몽골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몽골이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신들의 보도를 보며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중국 측의 반응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몽골의 변화를 목격한 후로는 오히려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한번 실패를 겪었으니까요. 이제는 몽골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니퍼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처럼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선택지가 제한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지율은 80%를 넘어섰고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롤모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제 자신이 성장했다는 느낌이었어요. 편견을 깨는 용기만 있다면 불가능한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연설할 때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진리였거든요. 하버드에서 받은 상처가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졌지만 그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국가적 이익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도 배웠어요. 몽골과 한국의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는 이제 몽골의 명예 시민이 되었어요.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죠. 저희는 개인적으로도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툴러, 당신 덕분에 한국과 몽골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민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죠.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정상까지 모든 감정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소중해요. 가장 큰 교훈은 편견의 위험성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전체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편견을 깨는 용기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몽골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첨단 군대가 되었습니다. 극한의 추위도 두렵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편견을 버리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몽골이 더욱 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편견에 갇혀있지 말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한국과 몽골의 협력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우정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